예, 코스피 200입니다. 예, 뭐 이평선 이탈 없이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잘 내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깨지지 않고 21선 지켜낸다면 당분간 상향 마인드를 볼 예정이고요. 외국인은 약간 매도하는 듯 하다가 지난 이제 금요일 매수함으로써 조금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다시 외국인이 들어오게 된다면 추가 상승 가능성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코스닥 150도 전고점을 넘고 있죠. 이렇게 여기 전고점을 넘고 살짝이지만은 추가 상승 신호를 내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5일선이나 뭐 21선 깨지게 되면은 아니면 이 전고점이 깨지게 되면은 좀 조심을 다시 하겠지만은 지금은 추가 상승 신호가 났기 때문에 인버스 비중을 다시 거의 최소로 줄인 상태에서 상승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승이 사실은 개인들의 포지션과 반대로 나오고 있죠. 개인들이 금요일 날에도 코퍼스가 금액상 매수 상위가 되겠고요. 반면 개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계속 매도해 오면서 최근일 말고 거의 1개월로 보더라도 이런 상황이고요. 1개월에서 하이닉스는 개인한테는 상방으로 들어있는데 지난주부터는 좀 매도로 돌았었다. 지난주 한 말부터죠. 외국인의 한 달 동향을 보시면은 하이닉스가 좀 매도가 많아서 하이닉스를 좀 줄였더니 하이닉스는 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쌓이면은 뭔가 삼성전자에 뭔가 다가오는 호재나 여건이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삼성전자를 지금 좀 늘려서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하이닉스를 뭐 줄일 필요는 없었는데 차트상 조금 다른 걸 사고 싶어서 좀 줄였던 상황입니다. 현재 관심 종목 포트폴리오는 이제 반도체가 여전히 좀 잘 나가고 있고요. 좀 조정이 오다가 또 재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는 이제 자동차, 후발로 이제 자동차 애들이 좀 부품주들이 움직이는 애들이 꽤 나오고 있고, 또 너무 많이 오른 급등한 애들은 좀 조정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현재는 2차전지가 탔는데, 2차전지를 제가 이걸 1000보 정도를 고려했었는데, 여기, 요 암호그린텍 정도로 들어갔는데 좀 감도가 났습니다, 아직은.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화학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오르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도 그렇고, 그 다음 부진했던 애들이 오르고 있는데, 2차전지하고 화학은 약간 큰 의미에서 겹치는 업종이 많죠. 화학하던 애들이 2차전지 양극재로 넘어가는 애들이 많긴 한데, 사실 올해 실적들은 다 좋지 않습니다. 2차전지도 화학이든 다 실적은 좋지 않은데, 어차피 업종적인 테마로 인해서, 이제 반등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 반도체를 다 버리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많이 못 들어간 게 좀 아쉽네요. 월요일 포트폴리오는 인버스 비중이 17% 정도, 곳곳으로 다 가져갔을 때 최소 비중 인버스 15%까지 정도 줄일 수가 있는데 그 아래로는 줄이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가 있고, 자동차 중에 급등이 몇 개 나왔죠. 지금 세종에 얼마 전에 상한가도 들어가고 했었는데 상신 EDP 놓쳤는데 또 일부가 또 급등할 것 같습니다. 반도체 너무 많이 급등주가 많이 나왔어가지고, 근데 그 중에서 조금, DB하이텍을 조금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많이 들어가는 기준은, 중대형주는 제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게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PSK라든가 하나마이크론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정말 크게 오를 것 같다고 해도, 중소형주는 제가 이렇게 크게 추천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초가 자체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애들은 얼마든지 비중을 늘릴 수 있고, 삼성전자가 지금 15% 정도 있는 거고요. 동진을 늘린 이유는 최근에 삼성전자 관련해서 조금 외인 매수가 있어서 좀 삼성전자 관련 북동주를 넣어봤습니다. 물론 동진세미캠이 하이닉스라도 관계가 있죠, 당연히. 중요시 보니까 좀 개인들이 빠져주는 걸 좋아하는데,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약간 외국인도 조금 들어오는 느낌이어서 많이는 아닙니다만은 손절 잡기도 편하고, 이 정도 라인. 근데 이 중에서 다른 게 더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예. 저 하나마이크론도 세력이 입성이 되어 있는 걸로 보이죠. 이거는 실적이 좋은 기업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다 먹고 버릴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급등을 했는데 세종은 사실 실적도 좋죠. 그래서 뭐 나쁘지 않았는데 약간 부채 비중 때문에 더 많이 가져가기 애매했고, 화신도, 그러니까 얘네들이 사실은 나쁜 기업들이 아니었거든. 옛날에 이제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 할 때 되게 큰 축을 차지하던 애들인데,
늘상 그렇듯이 이제 대기업에서 단가 후려치기라든가 또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기존에 있던 사업들이 조금 줄어들거나 사실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현기차가 지금 내연기관차가 엄청 많이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실적은 좋아지는데 이제 그동안 이제 좀 부진했던 것 때문에 좀 부채 비율이 좀 있다는 점, 그 점은. 그리고 나중에 전기차가 늘어났을 때 그러한 업종적인 게 있다는 것 정도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도 사실은 현대 위아라든가 만도 이렇게 현대 계열 부품주도 좀 더 관심이 가긴 한데 이 정도로 하면서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후발로 움직이고 있는 자동차나 아니면은 2차 전지나 화학에서 이제 후발로 중소형주들 중에 또 다시 급등이 이제 돌아쳐서 나오고 있다. 이게 이제 순환매죠. 이런 거 마지막까지 좀 잘 가져간 다음에 DBIT는 그동안의 부품주랑 다른 얘는 특히나 파운드리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거의 파운드리를 이제 독점적으로 하는 예뿐이 없죠. 삼성전자는 하지만 여러 가지 하는 중에 파운드리를 하는 거고 얘가 이제 근데 나노 공정이 조금 하위 공정입니다. TSMC처럼 고급 상위 삼성이나 TSMC처럼 고급 상위 하는 게 아니고 나노가 좀 하위인데 그래도 실적은 나쁜 편은 아니라서 외국인 들어오는 거 보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부품주들이 이거 말고도 이득 실현한 게 굉장히 많고 많이 오른 애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좀 아쉬운 거는 얘네들 들어가느라고 하이닉스가 뭐 들어있긴 했지만 너무 적었지 않았나. 그게 좀 하이닉스가 그렇게 많이 올랐을 거면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안 했어도 될 뻔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어차피 하이닉스도 좋고 반도체 부품들도 좋고 그 상황에서 선택하는 건데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하이닉스도 많이 올랐다지만은 이제 부품주 중에는 진짜 끝까지 많이 오른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보면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를 제가 그때 하이닉스 매도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하이닉스가 나빠서 매도하는 거 아니다. 뭐 딴 것 좀 더 사고 싶어서 매도하고 하는 거라고 했으니까요. 다만 하이닉스의 외국인 매도가 계속 또 이어진다라고 하면 매도하다가 지금 또 살짝 매수하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 매도가 된다면은 그 점은 참고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장에서 너무 사고 싶은 게 많아지고 얘도 최근에 늘린 다음에 오르긴 했는데 조금 많이는 안 올랐죠. 이거를 그냥 조금 주업종이 아니잖아요. 그죠? 주업종이 아니었는데 이제 워낙에 개인적으로 저평가 측면이 조금 있다고 봐서 나왔던 건데 지금도 얘를 좀 줄이고 자동차나 반도체를 좀 더 늘려야 되나 좀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피랑 선물 외국인 동향만 좀 받으면 되겠죠.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외국인이 잠깐 안 좋았을 때 인버스 잠시 늘렸다가 외국인 다시 매수 들어와서 그리고 이평선 회복해서 다시 인버스를 줄이고 있는 중이고요. 다만 나중에 다음 주에 만약에 인버스를 늘리게 된다면 외국인이 더 많이 매도하고 막 조 단위로 지금은 막 3조도 매수하고 막 이렇게 기조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도 이제 상향 아닙니까 지금은. 그래서 개인이 2조 원이나 매도를 했어요. 기관도 들어오고.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에 외국인이 1조 원 이상 매도한다 그러면은 또 인버스를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인버스를 잠깐 늘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외국인이 선물 동향이 좀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금요일날 조금 해소를 하면서 거의 1조 원 가까이 되죠. 요 기간 동안에 좀 길게 매도를 했어도 양은 크지 않았거든요. 양은 크지 않은데 요 정도 요때에 매도한 양을 다시 매수하면서 그래도 아직은 누적으로는 외국인 선물이 조금 하방 우위긴 한데 이 정도로 대응하면서 제가 대단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전제 하에서 인버스를 여기까지 줄인 겁니다. 앞으로도 예민하게 이거 블로그에서 진행당 말씀드렸고 이거 블로그에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는 올라오고 있으니까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마저 잘 주워 먹고 2분기 수익률은 상당히 괜찮았죠. 상당히 높았습니다. 한 2분기가 아니라 3분기죠. 그 다음에 이제 4분기 실적 4분기 마저 잘 먹고 올해 말이나 내년도에 뭐 더 오를지 아니면 꺾일지 모르겠지만 이제 12월 이제 만기 후면은 또 다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때 다시 인버스를 또 잘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저 좀 잘 먹고 좀 가는 길에 쫙쫙 가셨으면 좋겠어요. 또 자꾸 외인 매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면은 인버스 또 5에서 10% 계속 조절해야 되거든요. 그러지 말고 조금 잘 가고 요렇게 새로 들어간 애들이 좀 잘 올라줘서 요게요 여러분 참 지금도 많은 고민 하나마이크론이 실적은 안 좋지만 얘가 세력이 좀 들어가 있는 기미가 있어서 얘를 다시 5%로 늘리는 게 맞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가? 그럼 지금 고칠까요 여러분? 좋아 한번 고쳐보자. 하나마이크론 여러분 얘 절대 실적 안 좋습니다. 얘는 먹고 버려야 되는 애예요. 이거를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대신에 얘를 조금 적게 들어가면서 3% 정도는 이렇게 방송하면서 바꿨다. 이거 글 올리기 직전이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